오늘도 제가 경험해본 사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본인이 약간 이제 주택에 살고 있다, 단독주택 종류에서 살고 계시다 하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했었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일조권 침해 사건이에요.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던 햇빛이 많이 줄어드는 위기에 처하신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맡았던 사건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에요. 근데 한 2m 떨어져서 6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이었어요. 내 집은 2층인데 6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이쪽 벽으로 들어오던 햇빛은 거의 안 들어올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법과 뭔가 이 민사 사이에서의 괴리 같은 게 있다 이런 건데, 건축법상으로 간격을 몇 미터 떼어서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. 근데 그 규정에는 맞게 건축은 되는데 그렇게 건축이 될 경우에 옆집에 햇빛이 완전히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짓는데 그게 옆집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.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줄여서 물청이라고 부르는데, 물청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,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,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, 나는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권에 방해되는 어떤 게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거를 방해 배제를 하거나 방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민법상에 그런 게 규정돼 있는데,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내 일주권 침해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권리를 근거로 해서 공사 금지를 요구하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우리나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옆에 건축물만 지어지면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예상될 때 할 수 있는 건데, 햇빛이란 게 어떻게 보면 항상 쏘이는 거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,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던 햇빛이 막상 안 들어오게 되면 우울증 같은 거에 생길 수도 있고, 비타민 합성 같은 거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사람 심리가 원래 있던 게 없어지면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의뢰인분도 저한테 찾아오셨고, 그래서 이제 일조권이 약간 이렇게 제한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 할 수 있는데, 재판부에서는 그거를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어요.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 동안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, 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에서 총 일족 시간이 4시간이 안 될 때, 이럴 때 일조권이 침해됐다, 일조권이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침해된다라고 보고 있어요. 결국에는 요걸 입증해야 되는데, 아직 건축물이 지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정을 하게 돼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감정 비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비싸요. 3D로 컴퓨터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하는 절차인데, 감정비가 이 소송비를 오히려 초과할 정도 그런 괴리가 있는 소송이거든요. 근데 저는 항상 길이 없을 때 길을 찾아내는 거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고, 그 당시에 조금 알려진 이제 일조권 감정 업체들이 있는데, 거기서 거의 1,000만 원 이상을 감정비를 부르고 그랬어요.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맡은 대가로 받은 돈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거든요. 근데 감정비가 1,000만 원이다 이렇게 의뢰인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, 그건 저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인데, 조금 훨씬 좀 저렴한 가격에 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제가 찾아내서 거기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감정 결과 연속 2시간은커녕 연속으로 30분조차 햇빛이 안 들어오고, 총 6시간은커녕 하루에 1시간 이상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 결과를 받고 이거는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, 처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도 이 감정 결과를 보고 나서는 좀 심각하다고 인지를 하셨어요.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, 이제 끝까지 가처분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, 다행히도 옆에 건축주 분께서 내가 금전으로 배상을 해주겠다, 이걸 받고 가처분 취하를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셨어요.
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부르는지를 의뢰인한테 전달을 드렸는데 의뢰인분께서 나는 그늘에서 살게 돼서 이제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많으시는데 이제 그 금액을 보시더니 난 집에서 그렇게 오래 지내진 않는다. 이거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 취하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죠.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. 나는 이거 끝까지 가겠다. 끝까지 가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제 가처분을 인용받으면 건축이 중단되겠죠. 그 저희도 금전적으로 받는 건 없지만 이제 건축이 중단돼서 햇빛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만 사실 이제 옆에 건축주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돼요.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못 쓰게 되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뭐 그 설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되게 되고 그 옆에 이제 새로운 이웃과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예상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이번 사건에서는 햇빛이 뭐 엄청 크게 차단되는 걸로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올 정도로 옆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흔치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침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금전을 배상받으면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했을 때 그걸 이제 좀 수락해서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이고 혹시나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이 생겼다 하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조언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